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 전고체 배터리 기술 두 번째 영상입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압력 공정, 수명, 동박의 문제점이나 안전성,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은 파우치셀로 많은 실험을 진행하고 좋은 결과를 냈는데요. 파우치셀로도 이 정도로 구현했다는 것이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니 최고 등급의 저널인 네이처 에너지에 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파우치셀은 바이폴라 구조로 양극과 음극층이 각각 두 개씩 있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삼성이 단일셀에서 5Ah의 파우치셀까지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 논문의 파우치셀보다 8배 이상 큰 용량이죠. 지금은 이러한 스택 수를 계속해서 늘리고 최적화하고 있는 단계로 예상됩니다. 삼성은 WIP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압력을 가하는데요. 요즘 국내에서 파우치셀까지 테스트하는 곳은 거의 이런 WIP나 CIP를 이용해서 압력을 가해줍니다. 사실 이러한 장비를 자체적으로 갖추고 실험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업체에 의뢰해서 빌려 쓰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그 비용도 너무 비싼 것이 현실입니다. 어쨌든 이 장비를 활용하면 강한 압력으로 누르기 때문에 고체 입자 사이의 빈 공간을 촘촘히 메꾸어주며 그만큼 밀도도 높아집니다. 전고체 전지 입자 간의 모든 계면의 접촉이 훨씬 좋아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장비로 압력을 가한다고 해서 전지 성능이 월등히 좋아지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해당 장비를 사용한 좋은 결과들이 쏟아져야겠죠. 이러한 압력 공정에도 굉장히 시행착오도 많고 단순히 힘으로 누른다고 좋아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결과가 더 의미 있는 것입니다. WIP로 압력을 가하면 다음과 같이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입자들이 오른쪽과 같이 촘촘하게 뭉쳐진 모습이죠. 쌤 사진을 참 잘 찍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셀 제작 과정 시에는 WIP로 490MPa의 압력을 가하였고요. 셀 구동 시에는 2MPa로 압력을 주면서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보통 전지에서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충방전이 진행되면서 양극, 음극의 볼륨 변화가 있습니다. NCM의 경우 충전 중에 수축했다가 방전 시 다시 팽창하죠. 볼륨이 변동하는 정도는 크지 않지만 이 또한 전고체 전지에서는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이러한 단점을 막고자 셀 구동 시에도 외부적인 압력을 가한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이미 영상으로 제작한 것이 있으니 첨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 그래프를 보면서 방전 속도에 따른 용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충전을 0.1C로 안정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방전 속도를 각기 다르게 테스트한 것입니다. 0.2C, 0.33C, 1.0C로 방전했는데요. 5시간, 3시간, 1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오는 용량을 보면 590에서 620mAh 정도로 보이는데요. A의 0.6Ah 클래스 파우치셀이라고 했는데 실제 방전 용량이 딱 그 정도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파우치셀 용량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NCM 9번반을 채택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NCM 9번반에 발현할 수 있는 용량을 충분히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specific capacity, 즉 비용량인데요. 양극 화물질의 무게당 발현하는 용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충전을 0.1C로 아주 느리고 안정적으로 해준 뒤 방전을 하게 되면 보라색을 보시면 1C로 방전을 해도 대략 200 정도까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는 충전을 0.1C로 느리게 했으니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아래에 1000회의 충방전을 달성한 수명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충전 방전을 0.5C로 가져갔습니다. 각각 2시간 정도 걸리는 것이죠. 여기서 용량을 얼마나 발현했는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0.5C로 충전 방전할 경우 첫 사이클에서 150도 안되는 비용량을 발현했습니다. 물론 1000사이클까지 매우 우수하게 용량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이것만 해도 정말 이례적인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G그래프에서 파란색 부분이 용량 유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1000사이클까지 80% 이상으로 아주 뜻깊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수명 결과에서 0.5C로 충방전할 경우 발현한 비용량은 첫 충방전 기준 140대 후반입니다. 0.1C로 충전하고 0.5C로 방전할 경우 200 이상의 용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전 속도에 따라 상당한 데이터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을 좀 더 개선하고 최적화해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파우치셀 스택을 늘려가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파우치셀 스택을 쌓아 용량을 높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비용량을 높은 충방전 속도에서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삼성 파우치셀의 0.5C의 충방전 속도 기준 146mAh/g 정도를 발현하고요. 이는 0.2C 대비 70%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아직 실용화 측면에서는 갈 길이 먼 것이죠.
하지만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에서 이례적으로 우수한 결과인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테스트 온도인데요. 삼성은 대부분의 실험을 60도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온, 즉 25도씨 기준에서는 비용량이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F그래프는 0.1C로 충방 전에 각각 10시간 걸리는 속도로 온도에 따른 결과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의 대부분의 실험에서의 온도 조건인 60도와 상온이라고 볼 수 있는 25도와의 결과 차이는 꽤나 큰 모습을 보여줍니다. 0.1C로 충방전 하여도 60도에서는 거의 210 이상의 용량을 보여주는 반면 25도시에는 200이 안 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요즘에는 상온 테스트 결과도 많이 보여주는 추세라 삼성이 60도에서 결과를 냈다는 점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음극 집전체 부분입니다. 삼성은 서스를 사용했는데요. 사실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에서 요즘 거의 서스를 주로 쓰긴 합니다. 니켈을 쓰기도 하고요. 아무튼 기존의 LIB에서 사용하는 동박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박은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과 부반응이 매우 심합니다. 삼성에서도 이 부분을 간략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구리와 황화물이 반응한다고 정확히 언급을 했고요.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셀을 어느 정도 구동하고 분해해보면 육안으로도 보이듯이 구리는 상당히 부식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삼성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음극 집전체와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사이에 실버 카본 복합재층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맞닿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화물계의 전해질의 특성상 음극 집전체와 컨택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고체 전해질과 음극 집전체가 직접적으로 맞닿지 않아도 동박을 쓸 수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 연구에서 초창기에 동박으로 많은 실험이 진행됐었습니다. 하지만 충방전 사이클 50회 정도 넘어간 전지를 분해해보면 거의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동박이 부식되곤 합니다. 반응이 매우 심하고 저도 사용 안 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동박과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간의 그런 부반응에 대한 내용은 논문으로 다룬 것도 꽤 있고요. 다음에 동박 제조업체와 연관지어 영상으로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도에 따른 안전성 테스트를 간략히 보겠습니다. 상용 셀인 LIB와 전고체 전지를 상온에서 210도로 분당 5도씩 올리면서 테스트한 것인데요. LIB 같은 경우 100도 부근에서 이상 징후가 보이고 200도 가까이 가면 폭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 사진을 봐도 화재가 일어나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죠. 반면 전고체 셀은 210도까지 올려도 잘 견디고 있죠. 전고체 전지는 이처럼 고온에서도 안전성이 좋고 이상 징후가 있다 해도 화재나 폭발의 우려가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연구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은 실버 나노 파티클을 활용하여 리튬 메탈의 덴드라이트를 적절히 막았고 0.6Ah 클래스 파우치셀에서 1000사이클 이상의 수명을 구현했습니다.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에서 매우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실용화 측면에서 앞으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몇 가지 적어보았습니다. 우선 높은 충방전 속도에서 비용량을 충분히 올려주어야 합니다. 양극 활물질의 용량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택수를 더 쌓아서 에너지 밀도를 충분히 더 올려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테스트 온도를 더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60도인데 상온에서도 충분히 구동이 돼야 실용화 측면에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충방전 속도입니다. 현재 삼성이 보여준 1000사이클의 데이터는 0.5C에서 테스트가 진행되었는데요. 충방전 속도를 좀 더 높인 테스트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조건을 개선하면서 비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이러한 개선해야 될 점들을 생각하고 말씀드리면서 정말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재정적인 여건이 되는 대기업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여러 기관들과 코업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